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주인공 전원책 변호사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주 긍정 지지율은 20%, 부정평가는 70%, 긍정평가는 20% 언저리 한 달 넘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 변호사님, 20이라는 수치가 저희가 오래 봐서 그런지 막 그렇게 막 이제 놀랍지도 않은데요. 아마 설마 뭐 수치를 마사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20%가 무너지면 문자 그대로 레임덕이 온다. 그리고 집권 중간에 20%가 무너진 경우에 정권 재창출을 한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 얘기는 갤럽에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이제 22까지 내려왔잖아요. 다시 22까지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한번 보세요. 리얼미터 같은 ARS 조사, 그러니까 면접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 응답 장치로 이제 번호를 그냥 눌려가면서 하는 여론조사, 거기도 24.1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NBS 조사가 그 목요일에 나왔잖아요. 어제 나왔어요. 예, 지표조사. 이 캐스테 리서치하고 뭐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런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 전화 건데, 면접 조사. 예, 그것도 면접 조사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응답률을 가만히 보니까 그건 응답률이 한 15%가 돼요. 이 ARS 조사는 응답률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오늘 갤럽은 12%가 조금 넘습니다. 응답률이. 그만큼 이제 진지한 면접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22%까지 추락을 했어요. MBS 조사 지금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급격하게 떨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바뀔까 하는 걸 저는 몹시 궁금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한 자릿수, 아니, 예. 10%대 예, 예상하신 20% 거죠. 선이 무너질 수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 다행히 이 긍정평가, 그리고 지지율이 20%, 그리고 부정평가는 70%. 뭐 70%는 지난번도 찍었으니까 그게요. 20%, 70% 이게 사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곱하기 3 더하기 알파 10이잖아요. 그래 3배 반대란 말이에요. 부정평가가. 예.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숫자가. 그게 갤럽만 그런 것이 아니고 MBS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리얼미터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전 국민에게 지역 이런 걸 다 구분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엄청나게 추락을 하고 있다. 이 지지도를 세대별로 보면 그 지금 10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16살부터 29살까지가 지난번에는 13%였는데 지금 17% 조금 올랐어요. 대신에 그 30대는 지난번에는 16%까지 그 지지를 받았는데 이번에 13%좀 줄었단 말이에요. 40대는 이번에 폭삭했습니다. 6%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지난번에 10%였는데 그나마 10%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50대는 지난번에 18%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15%. 그리고 60대, 70대, 그리고 60대가 지금 31, 70대가 41. 그 60, 70대 노령층의 지지로 윤 대통령의 지지가 20%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 16살부터 59살까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사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과거 갤럽 여론조사를 쭉 한번 지켜보세요. 18살부터 29살까지 지지도는 그래도 30대, 40대보다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균등한 기회, 그리고 공정한 사회, 뭐 공정과 상식 이런 것을 강조를 하는데 호응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 이 조국 사건을 겪으면서 이 조국을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균등한 기회를 뺏어간 조국에 대한 반감 때문에 오히려 2030의 지지도는 좀 높았어요. 그런데 그 지지도가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뭐 지난주에는 13% 이러다가 이번 주에는 불과 17%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복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정권이 딱 중간이잖아요. 예. 이때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언제 어떻게 회복을 하겠어요. 지금 개혁을 하려면 사실은 힘 있는 집권 초기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기를 확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시기를 다 흘려보내버리고 지금 노동개혁, 임금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개혁. 그 의료개혁까지 포함해서 성공한 계획이 어디 있어요?
세 계획은 전혀 하지도 못했고 의료 계획은 지금 윤 대통령이 계획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만 의료 대란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정권을 더 흔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예. 총선 이후에. 그래서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윤 대통령이 고민을 깊어가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부정평가 원인 1위로 당당하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올라간 겁니다. 지난주에는 가령 경제민생 물가가 15%였다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14%였거든요. 1% 차이로 2위를 했는데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더 1위로 올라서고 그리고 경제민생 물가가 2위로 내려왔어요. 예. 그 말은 뭔가 하면 거꾸로 말하면 윤한 갈등,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윤한 갈등이 정권에 대해서 정말 짜증이 나게 만든다.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 정권을 지지하는 게 한 46%인가 그렇고 반대가 지금 40%인가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 국민의힘 예. 지지층이 그렇습니다. 예. 보수층은 아니, 보수층만 얘기할 것도- 보면 예.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보다 훨씬 높아요. 그 얘기 하셨으니까 예. 어쨌든 세부지표에서 부정평가 1위 원인이 김 여사 문제란 말이죠. 네,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돌을 맞더라도 그냥 가겠다 던져도 이런 법무사 얘기 가서 그런 말씀하셨죠? 윤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나라냐 여사냐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